검찰이 이재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사건을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배당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2의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이재명이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사법부가 직접 나서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우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이재명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지요.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이로써 법원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3개 혐의 중 2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나머지 혐의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기존의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재명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 위례 사건과 병합 처리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5개 혐의에 대한 재판 출석을 위해 일주일에 2~3차례씩 법원을 오가야 할 판입니다. 자,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이지요. 실제 이재명은 지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가지 않아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으나 정작 국정감사장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이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이재명의 단식 등의 이유로 공전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지난 6일 대장동 위례 사건 재판 때도 앉아있기 힘든 상태라며 재판부에 조기 종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국회로 가서 최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동참했었지요.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일찍 끝낼 수밖에 없는 어떤 긴급하거나 절박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변호사인데다가 워낙 재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아예 가지고 노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자,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비판 여론이 일면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한 실질적 경고는 물론 보다 강력하게 재판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두 경고에 그치는 등의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는 물론 다음 대선까지도 1심 재판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 오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 기각이 된 사건 3개 중 2건을 먼저 기소했는데 백현동 건이야 대장동 위례 신도시와 성격이 비슷해 병합할 수 있다고 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증교사 건까지도 법원이 대장동 성남FC 사건이 진행 중인 33합의부에 배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노골적으로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략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성명서 핵심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국회에서 얌전히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법원 앞에 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들어누워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위증교사 사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 조직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과 FC 사건 이것과 경기도지사 당시 저지른 위증교사 사건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고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병합이 된다면 재판 지연이나 늦은 판결 선고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재정합의를 거쳐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이재명의 이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도 함께 맡고 있는데 사건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병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 의혹과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이 세 개를 이미 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까지 병합이 되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까지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한 재판부가 5개나 되는 중대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 얘기를 이 관점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다, 이게 중론입니다. 왜냐? 정범인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고 이재명이 김 씨에게 위증을 종용하는 녹취 파일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황이죠. 즉 현실적으로 증인도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2-3번의 재판으로 1심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입니다. 검찰 또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 위증교사 혐의를 기소할 당시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등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의 범죄 혐의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따라서 전범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하냐? 사건을 배당하고 병합하는 것은 오로지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앙지법이 위증교사 사건을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하고 김동연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과 병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합되지 않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과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를 비판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표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부의 행태를 비판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 헌법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재명을 비판할 때도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이런 권리를 가지는데 맨날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운운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재명, 너는 이런 권리에 따라 누명과 오명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지 않느냐?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왜 이런 권리를 네 스스로 포기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이재명을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